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현장 엑스레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유엔에스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전해 주시죠. 뭐 벌써 현장으로 그냥 막 달려가시려고. 현장 엑스레이. 네, 뭐 이거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대책이 지금 뭐 나왔는데 그렇죠. 자, 지금 근데 이번 부동산 대책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이 뭐 어떻다 이제 지역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라면 12, 16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대별로 이제 그 시장을 세분화하는 이제 이런 전략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15억 이상 시장이라든지 또 9억하고 또 15억 요 사이에 또 시장이 있기 때문에 9억하고 15억 사이 시장 아니면 9억 이하 시장 이렇게 시장 자체가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좀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이런 좀 뭐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자 이제 이 대책 안에서 우리가 또 성공적인 투자를 좀 찾으려고 한다라면 좀 숫자에 우리가 조금 민감해하면서 그 안에서 좀 뭐 대책을 찾아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방법일 텐데 요 방법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내용이죠. 12, 16 부동산 대책 센 규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고요. 또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굉장히 또 궁금하실 텐데 그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럼 오늘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자, 일단 뭐 그 12, 16 대책 요거 또 자세히 한번 또 우리가 살펴봐요. 가격대별로 이번엔 또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숫자에 강하십니까? 숫자 조금 약하죠. 약하죠. 어렵더라고요. 이제 좀 숫자에 네. 좀 이렇게 조금 예민해 이제 보면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가격대별로 한번 조금 보면은요. 자, 일단 9억 이하가 지금 한 63% 정도 됩니다. 지금 서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굳이 뭐 전체 시장을 한번 나눠본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9억 이하 시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거의 한 63% 정도니까요. 자, 9억에서 15억 시장이 약 한 22%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도 상당히 좀 많은 구간이 되긴 되겠죠. 자, 15억 이상 시장. 굉장히 시장 안에서는 시장을 선도하고 시장을 끌어가는 시장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본다라면 약 한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 이상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규제책들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이렇게 지역별로도 한번 어떻게 포진이 되어 있는지 가격과 지역을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9억 이하 시장은 이번 대책에서 어떻게 보면 영향이 거의 뭐 없거나 미미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9억 이하 시장은 9억에서 그 초과하는 시장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조금 풍선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거죠. 자, 뭐 아무 저게 없으니까요. 자, 어쨌든 LTV, 론투밸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4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쪽 같으면 지금 9억 이하가 거의 65%니까 굉장히 높죠. 여기에다가 이제 강동 쪽이 약 한 59% 정도 되고요. 자, 종로 쪽이 약 한 58% 정도에서 이 주요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9억 초과에서 15억 미만. 그러니까 이제 그 LTV가 20%밖에 적용이 안 되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들에서 좀 이제 주목할 뭐 좀 지역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이 이제 성동 쪽. 그렇죠. 우리가 중간값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광진.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은 영향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억 이상 시장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LTV가 0%가 되겠습니다. 0%라는 거는 뭐 대출이 10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뭐 강남 3구에 대부분이 몰려 있는데요. 자, 강남은 15억 이상이 한 70% 정도 되고요. 자, 서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6%, 송파 같은 경우에도 한 4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역별로도 가격대별로 이렇게 나눠봤더니 대충 요 정도에서 뭐 이제 좀 포진이 되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좀 그 15억 이상 시장부터 한번 살펴드리면은요. 자, 일단 15억 원 이상 시장들 역시 부자, 특히나 현금 부자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어차피 나는 뭐 집 살 때 현금 주고 사봤지 대출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대책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출 한 푼이 정말 내 아쉬운 마당에 이번에 뭐 대출 자체를 15억 시장은 아예 한 푼도 안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뭐 많은 전략들이 지금 바뀌는, 이렇게 해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이런 뭐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15억 이상 아파트 대부분이 다 80% 정도가 한 21만 채 정도가 그렇죠. 이것이 뭐 전부 다 지금 그렇죠. 강남 3구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 쪽에 이제 좀 진출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쪽에 이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15억 초과 비율을 봤더니 한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11월까지 해서 올 한해 지금 쭉 봤더니 주택담보대출이 약 한 40조 정도가 지금 나갔는데요. 그 중에서 15억 초과 한 15억 이상 대출 비율이 약 한 1조 5천억, 그러니까 거의 한 4% 수준, 그러니까 은행마다 한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이분들은 뭐 현금 주고 샀던 게 뭐 실제였다, 이런 것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자, 근데 가장 불만이 많은 분들은 이분들이죠. 청약 가점이 낮으니까 어차피 뭐 강남 쪽에 청약 들어가 봐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나는 40%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고소득자니까 뭐 그 이자 갚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한 푼도 왜 대출을 안 해주냐, 이런 분들의 지금 좀 불만이 많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억에서 15억 이러다 보니까 약간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쪽들은요. 뭐 한 20%까지 해주더라도 9억 이하에 대해서는 또 40%를 해주는 거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 15억까지 그러면 키를 좀 맞춰보자, 이런 어떤 또 상대적인 어떤 풍선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강동, 동작, 영등포, 양천, 강서, 그러니까 한강 변 쪽에서 강남 3구를 뺀 지역들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마용, 성광,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이런 쪽에 지금 풍선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새 아파트 쪽으로 해서 똘똘한 한 채, 강남 쪽에 못 들어가는 거 이 지역 쪽으로 해서 새 아파트를 들어가 보자. 이래서 똘똘한 한 채 선호 구간이 좀 더 폭넓게 나타나는 이런 양상들이 앞으로 예측이 좀 될 것 같고요. 자, 정부가 어차피 15억까지 뭐 하지 말라고 정해줬으니까 15억까지는 한번 키를 맞춰보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뭐 11억, 12억대들이 조금 더 호가를 올리는 이런 양상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억 이하 시장은 더 지금 떠들썩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형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밑에 있는 동생들은 오히려 조금 뭐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의 청약 시장들이 당연히 광풍이 불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인데다가 뭐 9억 원 이하 쪽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 9억 원까지 키 맞춰보자, 이러면서 아래쪽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어떤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이 있죠. 노원, 도봉, 강북,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도광이라는 바로 이 지역하고 금천, 관악구로, 관악구라는 바로 요 지역들, 노도광, 뭐 금광구, 요 지역들이 지금 호가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노원 쪽에 지금 보면 이제 중계 지금 5단지 한 58, 전용 58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 이쪽이 한 5억 한 그 후반대 정도 됐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호가가 6억 3천까지 6억이 넘어서는 거의 한꺼번에 4천만 원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수원하고 청주 지금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죠. 지금 수원 쪽에 있는 지금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같은 경우가 그랬죠. 지금 평균 경쟁률이 78대 1까지 갔는데 최고 경쟁률이 무려 958대 1. 와, 정말 1000대 1이 가까운 지금 어마어마한. 자,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 가경 아이파크였죠. 가경 아이파크 4단지였나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가 평균 지금 90대 1이 넘어가는. 야, 이러다 보니까 평균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에 근접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대부분 지금 지방 광역시들까지 정말 굉장히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뭐 이런 대책 후폭풍 속에서 우리가 2020년 지금 성공 투자 전략을 좀 짜본다라고 하면, 자, 15억 원 이하 쪽으로 좀 노려봐야 되겠죠. 더더구나 9억 원 이하, 결국 구간별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겠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당장 묻지마 추격 매수를 나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주택 수 꼼꼼히 계산하시고요. 자, 대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세금, 특히나 이제 종부세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최근에 이제 직격탄을 비켜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결국 주택법이 아니라 이제 건축법 쪽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뭐 많은 규제들이 없습니다. 이런 쪽에서 반사이익을 받는 투자 메리트가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들 쪽에 오피스텔 쪽 이런 쪽의 메리트들도 올라가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